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두 번째 뵙게 되는데 우리 어제 제 강연 제목이 뭐였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였고 오늘 두 번째는 내 인생에 현타 올 때 듣는 강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강연은 쉬어가는 강의, 보충 잠이 부족하신 분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되고 여기 지영아 힘내는 8조 어디 있나요? 네, 네, 우리 지영아 힘을 내야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지영아 힘내 한 명 적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비즈니스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정신없이 또 우리 회의를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인 대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인 대표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CEO임에도 불구하고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이게 오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일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또 부담감과 함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은혜롭지 않아도 아주 괜찮아요. 제 전으로 뒤로 너무나 강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말 그대로 조금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현자 타임이 와요. 현타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크리스천의 삶이고 나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저는 부산의 용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진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교회 끝나면 교회 앞에 있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저만 독특하게 어촌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만큼은 정말 좋은데 가려고 했는데 경포항에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대학을 갔고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최전방 군대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조직생활. 조직 사회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뭐였냐면 조직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뭐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생활을 하든 여기 유럽에도 그렇고 당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군대에서 듣는 말이 이건데 왜 이게 외래어거든요. 그냥 가짜로 해. 그 다음에 그냥 했다고 해. 내지 여기서 꿈을 가질 생각 마. 야 밑에 잘해주면 안 돼? 기어 올라와. 야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치질이야. 줄 잘 서.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여기 떠나면 돼. 너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 아니잖아. 하고 야 뭘 그렇게 오버하니? 너 혼자 그런다고 안 바뀌어.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으니까 제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데 저를 무너뜨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한 문장으로 나타나요. 원래 그런 거야. 뭔가 제가 이건 이렇게 조금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스탑. 가만히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군인 친구들도 조금 편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가만 놔둬.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너 혼자 그런다고 안 바뀌어.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점점 죽어가더라고요. 야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세상은커녕 그냥 나도 여기에 매몰되겠다, 여기에 익숙해지겠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회가 너무 필요했고 동시에 하나님 저 제발 조금 의미 있는 일,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거 있죠. 여러분 청년의 때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지 제가 숨통이 숨을 쉴 수가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시죠?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주 그렇게 기도했던 게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그 최전방에 500명의 군인들이 그 딱 저희 그 맡은 관할 지역을 저희가 경계를 서게 되는데 그 신입 그 새로 들어오는 군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제가 면담하는 또 그 상담하는 장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친구들 좀 잔뜩 긴장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제가 한 명 한 명 상담하다 보면 그 친구들의 어떤 신상 정보들이 쭉 오거든요. 정보 들어오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친구는 미국 그 보스턴에서 왔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서 온 거예요. 야, 너 아이비리그에서 여기 왜 왔어? 너 보니까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저기 경영학과 친구인데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신은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스카이 친구들도 있고 내지는 정말 뭐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정말 그 10년 넘게 그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딱 봤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엄마가 이 친구랑 5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지? 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친구는 한국의 한 지방에 정말 정말 유명한 나이트클럽 사장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였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쫙 그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우리 군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20대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들 아파요. 다들 아픈 거예요. 그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최전방에 오게 되는데 거의 뭐 옷을 벗기면 바프 당장 찍어도 될 만큼 엄청 괜찮은 친구인데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네도 왜 이렇게 아프니? 하고 들어보니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갈 게 너무 불안하고 군대에 전역하는 게 막막하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한숨 나오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강연이나 어른들 강연하다 보면 요즘 뭐 MZ 세대 진짜 이 빠른 시대 우리는 적응 안 되고 너무 빠르고 하는데 문제는 MZ 세대도 이 시대가 너무 빠르고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든데 그런 친구들한테 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어떤 위로성 메시지만 던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살리고 싶은데 문제는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불안함이 나의 불안함이야. 그래서 야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줄게 라고 하기에는 저도 세상을 살아가려는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3달을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이제 교회가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막 너무 신기한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근무를 서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띵 하더니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진짜 생뚱맞은 아이디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최전방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교육기관, 인생 종합대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실제 대학 건물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 상상 속의 대학, 가상의 대학을 제가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면 과대망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들 사회생활하는 게 불안하대. 사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막연하다는 거예요. 인생 종합대학 만들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교수들을 내가 초빙하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지, 자기 개발 잘해야지, 요즘은 또 그 글로벌 인재가 돼야지,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 외국어 당연히 잘해야지, 뭐 좋은 습관을 가지는 법, 그 다음에 뭐 미라클 모닝, 요즘 뭐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으니까 긍정 수업해서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노하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것들, 방법론들, 실천론들을 대학에서 배우면 좋겠다는 것들을 인생 종합대학을 제가 그 혼자 커리큘럼을 만들고 설계를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각 수업마다 교수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의 그 지코리아 회장하시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치혁 회장님을 교수로 임명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유명하시니까, 상상성이니까. 그 인천국 여러분 전 세계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그 일이 8년 동안 한 거 아세요? 뭐 뉴욕의 JFK나 뭐 런던의 히스로나 그 어떤 공항보다 인천국제공항이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뽑혔던
썼는데 그 비즈니스계에서 리더십으로 진짜 유명한 이채욱 회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적어도 내가 세운 대학의 리더십 교수님은 이채욱 회장님이 돼야지. 딱 유명하고,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글로벌 인재가 되는 법에는 그 저기 세계 무역센터, 그 미국과 유럽의 각축전인 세계 무역센터에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대박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리 그 수석 부총재, 어떻게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인지 배워야겠다 하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아시아인 출신의 첫 번째 유일한 아시아인 상원의원이 나왔는데, 그 힘센 일본도 아니고 그 큰 중국도 아니고 진짜 변방의 작은 대한민국 한국계 출신 상원의원이 나왔어요. 폴슨 상원의원. 야, 이분한테 진짜 제대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다 하고, 뭐 스피치하는 법에는 그 당시 때 오바마 대통령의 스피치를 어떤 그 저기 컨설팅 해줬던 분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잘하는 법에는 CIA 한국계 특수요원인데 7개 언어 하시는 분 해서, 감히 말도 안 되는 분들을 막 수업 임명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긍정을 누구한테 배울까 했더니, 그 당시에 초유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Your Best Life Now, 긍정의 힘을 쓴 그 미국인 조엘 오스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 교수 한 명 넣자 해가지고 조엘 오스틴에서 상상 속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 쭉 했던 거예요.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저기 신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인맥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야, 참 저 사람 믿을 만해서 내가 투자해주고 싶다, 후원해주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근데 신뢰는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배워서 그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걸까? 했는데 애매한 게, 신뢰를 누구한테 맡길까가 애매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배우지? 했는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혹시 그 저기 영화 배우 장혁이라고 아세요? 그 장혁이라는 영화 배우가 군대에 들어왔어요. 그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신데, 제가 장교고 병사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 편하게 말을 하고, 그분은 저를 존대해 주셨는데, 장교는 일주일에 2번 3번 밤샘 근무할 때 병사가 함께 보조 근무를 서거든요. 근데 장혁이 제가 밤을 샐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매일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그 밤을 새야 되니까, 그 상황실 사무실 안에서 계속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장혁 나오는 거 보신 분 알겠지만 세상 진지한 분이시거든요. 그 뭐 절권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정말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때 온갖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기 강원도 최전방에서 다 들었어요. 무슨 서울 압구정 청담동에서 들은 게 아니라 북한 앞에서 와 진짜야 하면서 어마어마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때 영화배우 장혁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젊은 영화배우가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고민 상담하는, 제일 신뢰하는 선배 영화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 누구야? 하더니 배우 안성기 씨라는 거예요. 와, 제가 신기했던 게, 저는 약간 TV 세대거든요. 어쩔 TV 세대인데, 그 어릴 때 TV를 틀면 그 배우 안성기 씨가 커피 광고한다고 커피 들고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그 커피를 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얼굴에 신뢰라고 써 있거든요. 와, 대중하고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신뢰인데, 그 빡빡하다라는 그 정글 같은 연예계 현장, 영화 현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해서, 대한민국에서 신뢰라는 수업은 배우 안성기 씨가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 안성기 씨를 교수로 임명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한테 제가 그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최전방이다 보니까 편지지나 종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또 그 당시 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보급도 좀 쉽지 않아서 헬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군인들은 영양 보충 때문에 매일 아침 우유를 그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군인 식판에 아침 딱 해서 우유를 받고 딱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우유 곽을 보니까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가 돼가지고 마시고 그 씻어서 잘라서 펼쳐서 말리니까, 와, 완벽해. 요즘 말로 갑벽해. 이게 밖에는 축협우유라 써 있는데 안에는 우유 담던 통이니까 흰색 종이로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 적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회장님,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안 돼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욱 회장님 당신과 그 배우 안성기 씨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우육각에 편지 적었다고 대학교 이름을 우육각 대학으로 정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혼자 핵진지했냐면 대학 로고도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이거예요.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는 건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제가 진짜 한 장, 두 장 적는데, 갑자기 평소 저랑 친했던 군인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적인 느낌? 네, 약간 이상하잖아요. 장교가 왔는데 막 우유곽에 편지 쓰고 있고. 근데 그 문제는 새벽에 순찰 그 대대장님 부대 리더분이 새벽 순찰을 일찍 끝내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우유곽 그 편지 정답 못 뺐어요. 그분이 딱 제가 뭐 쓰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장난치신다고 잠깐 이러시는데 막 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딱 뺏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무서운 리더분이셔가지고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그분 표정을 봤는데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게,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보시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한참을 진짜 가만히 있으시더니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두드리시면서 최영환 장교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래요. 대신 부탁할 게 있는데 네가 여기서 자살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이 되게 불안하신 거예요. 너 정신적으로 좀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지 있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군대에서 별명이 관장이었어요. 그 관심장교라고. 이제 그 막 있어서 그 많이 장교분들이 놀리셨는데, 감사한 거는 그 대대장님 명령하에 제가 우유곽에 편지 적을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쟤는 저 적게 해줘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10장, 20장, 2개월, 3개월 지나면 50장, 60장, 잠깐 한 달 쉬었다가 그 다음 달에 70장, 80장, 100장 넘게 적었어요. 100장 넘게 적고, 제가 진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최전방에. 저는 다짜고짜 거기 최영환 있냐? 이러고 제가 최영환입니다 하니까 여기 육군본부인데, 근데 제가 앉아서 받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충성하고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높은 부대는 이 낮고 낮은 부대에 바로 연락이 안 와요. 이렇게 거쳐서 오는데 바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연락 받고 그 다음 달에 육군본부로 스카웃됩니다. 그 버스 터미널에서 육군본부 가는 버스 갈아타서 가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육군본부로 보내주세요. 국방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의 때가 아닌 나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해서 전염했더니 육군부. 자, 이 스토리가 있는데 언젠가 기회 될 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없는 보직을 만들어서 육해서 전 나머지 군생활 1년 7개월을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영상 관련 그 문화기획장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군대에 들어온 연예인 분들을 제가 이제 관리하는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류 스타도 있고 그분들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군대에서 프로젝트 하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잘 끝냈는데 군대를 전역할 때가 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차장님이라고 별 3개 장군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높으신 분. 그분이 저랑 우리 연예인 친구 군인 분들을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높은 분이라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밥을 먹는데 그 참모차장 장군님께서 너무 조용한데, 제가 딱 장교니까 너는 그 뭐 어디서 군생활 시작했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최전방 작전경계 DMZ GOP 얘기하시니까 그분이 너무 반가우시면서 나도 20대 때 거기서 고생했다고, 반갑다고, 저보고 거기서 뭐 했냐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거기서 우유곽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재밌어 하시는, 그 뭐냐라고 하길래 제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우유곽 대학을 이야기하고, 저의 비전은 이 편지를 보내서 그분들을 다 만날 것이며 그분들의 인생 노하우를 모아서 저는 책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죽어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고 졸고 있는 청년들을 깨우고 어마어마한 사람 살리는 책을 만들 거예요 하고 막 이야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참모차장님이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냥 뭐 그 열심히 하래요. 네. 순간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군대를 떠나는데
저녁 선물을 참모 차장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참모 차장님 뭐 받고 싶은데 추천서 받고 싶습니다. 참모 차장님이 써주셨어요. 누구누구 회장님께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 차장인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본부 직인 딱 찍어서 원본을 저한테 주더니 앞에 회장님 이름만 바꿔서 마음껏 보내래요. 제가 그분 너무 감사해서 그 종종 언론에 뉴스에 나오셨거든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막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분이셔서 그냥 감사기도. 근데 나중에는 그 전전 정권 때 그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 높은 장관급이 위관급 다이아몬드 계급에 원래 관심이 많이 없으신데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받고 전역을 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녹색 창을 띄워서 한국에서 가장 큰 대형 출판사 탑10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우육각 대학 책 출판 제안서를 보냈어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왔어요. 2주가 지났는데 안 오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반응이 안 오지?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다 원고를 써서 이렇게 보내지 이렇게 무슨 그 제안서 이런 거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듣보잡인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한 출판사에서 한 달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최영환 씨, 제가 지금 제안서를 봤는데 여기 리스트 보니까 와 진짜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야 이분들 다 만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제가 편지를 안 보냈는데 그래서 아직 못 뵀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 편지 보내고 나서 그 실제로 이 유명하신 분들이 만나 주시고 나서 그리고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공개돼도 됩니다라는 동의까지 받으면 우리 출판사가 이 우육각 책을 내겠습니다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편지지를 모아서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나름 기도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이채욱 회장님 집 주소 인터넷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죠. 대신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 어디 대표 홍보실 이런 거 쭉 해서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 일단 비서분들과 홍보실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게 그 회장님과 대표님께 전달되면 마음의 감동 감화를 허락하시사 꼭 저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인생 노하우를 제가 바꿔받아서 정말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만한 책을 내고 싶습니다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다 보냈어요. 저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뜸을 들이고 우리 장혁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서 제가 그 편지 보내기 전에 사진 찍어놨거든요. 뭘 찍었냐면 우육각 편지. 네, 열심히 적었더랬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분들 다 만났어요. 배우 안상기 씨, 세계 무역수단의 수도프 총재 데이빗 리, 이 사람이 그 유명한 Your Best Life나 조엘 오스틴인데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 유명한 사람이 지금 강원도 축회부유 들고 있거든요. 이거 네가 썼니? 하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폴슨 상원의원 백인이 90%인 동네에서 사선까지 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천국제공항 고 이채욱 회장님이에요. 저 이분 기억나요. 이번 뵙기 3주 전에 어떤 모르는 번호가 핸드폰에 길을 받았더니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3주 언제 시간 되십니까? 예 됩니다. 정확히 시간 지켜주셔서 오셔야 됩니다. 저희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딱 20분 시간 내주기로 하셨으니까 그 시간 아니면 여기 만남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 회장님이 보시고 딱 그 시간 내주셨으니 시간 지켜서 오세요. 네, 제가 그 시간 맞춰서 2시간 일찍 갔어요. 인천국제공항 청사. 왜냐면 너무 이렇게 긴장돼서 하고 너무 또 일찍 들어가면 실례니까 인천국제공항 청사 밖에서 1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1시간 먼저 들어가서 그 비서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20분 동안 최대한의 질문과 그 최고의 답변을 듣겠다 해서 계속 막 시뮬레이션 돌리고 막 외우고 숙지하고 해서 딱 회장님실 들어갔거든요. 회장님이 2시간 인터뷰해 주셨어요. 오전이었는데 비서분이 불안해가지고 20분 되자마자 딱 들어오시는데 회장님이 오전에 미팅 몇 개지? 2개 있습니다. 그 미팅 다 오후로 미뤄.
나는 이 청년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다. 제가 가서 알겠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표현 아세요? 네, 그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에서 단계 밟고 올라가는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성경 세계관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걸 다 녹음하고 받아줬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막 만나기 시작하고 결국 우유곽대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우리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업에서 저를 초청하고 국제기구나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미래 대학 대한교육에서 막 그 포럼에 가서 발표하고 막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한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이메일에 전혀 모르는 분이 제목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약간 조금 이단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지 하고 딱 클릭했는데 클릭해서 보니까 소위 말하는 21살 남자 대학생 친구가 저한테 보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이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10대, 20대, 30대 자살률 1위가 또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대생 21살 친구도 인생을 마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앞에 있는 자취방에서 이제 죽어야지 하다가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앞에 대학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나를 시신 수습하러 올 텐데 방 정리할 때 그거 부모님이 도서관 가서 반납하는 거는 불효다 하면서 내가 가더라도 깔끔히 가자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거는 반납하고 죽자 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학교로 간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도서관 정문에 신간 베스트셀러 항목이 있는데 그 친구 표현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상한 책이 있어서 들었대요. 네.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우유곽대학 교수님 중에 우리나라 최초 임하고 심리학 박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자살 시도를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난 심리학 대가시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끝나고 박사님 근데 이게 책으로 너무 사적인 내용인데 이게 공유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박사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분명 제 이야기에 힘을 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봤대요. 그리고 책을 덮고 결정했대요. 다시 살기로. 출판사에 전화한 거예요. 이 작가 참아서 만나게 해달라. 나 꼭 만나 살려야겠다. 출판사에서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메일이라도 알려달라. 나 이 작가한테 꼭 살려야겠다. 하고 이메일 받아서 자신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 나오기 몇 년 전에 정말 이기적으로 차전방에서 매일 기도했던 게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줄임 아시죠? 일단 저부터 살려주세요. 숨 막힐 것 같아요. 이곳은 매일매일 그냥 기도했거든요.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있고 내가 너의 때가 아닌 나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세상에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왜냐면 생명의 주권은 사람한테 없잖아요. 창조주한테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곽대학 책의 에필로그 마지막 챕터의 첫 문장이 이 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예요. 아멘. 네, 그래서 쭉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내지는 기업 강연이나 갈 때 항상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뭐 없는데 지질이 가난한데 근데 내가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쟤 아무것도 없는데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세상에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이 책이 기반이 되고 이분들이 인터뷰하려고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서 엠츄리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고 어제 말한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2세들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엠츄리 사역을 이제 다 맡아서 너무나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 팬데믹 때부터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넥스트. 제가 30대 10년 넘게 비영리 쪽 일을 했는데 하나님 40대 넥스트 10년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정하게 된 게 이제 영리 사업. 10년 동안 비영리 가치 있는 일을 추구했다면 이제 영리 사업 스타트업 쪽으로 그쪽 생태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나 이렇게 워낙 그 커리어 패스 쪽이 미국 쪽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이 좀 떨어져 지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 투자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법인 사업 저를 묶고 있는 이 법인 사업이 한국 쪽 투자를 받게 돼서 제가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기도하더니 가족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감사하게 또 아내가 한국 쪽 직장이 열려가지고 저희 가족이 5개월 전에 한국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쫓아서 또 어떠한 일들을 벌이실까, 엠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리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스타트업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스타트업은 하이데어입니다. 하이데어라고 나중에 이렇게 하이데어.co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등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플랫폼 사업인데 여러분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는 제가 좋아하는 게 우리 집에 공간 남는데 내가 어디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우리 집이 비는데 하면 있는데 쉬고 있는 공간, 유휴 공간을 수익 창출할 수 있고 남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니까 이게 비즈니스가 되고 굉장히 재밌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버가 있는데 우버는 유휴 인력이 있거든요. 나 운전할 수 있는데 근데 집에 대부분 자동차는 쉬고 있어. 그럴 때 내가 밖에 나가서 수익 창출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유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하이데어는 나 이런 경험 해봤는데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유럽에 나 이제 딱 온 지 한 달 됐는데 임에도 한국에서 유럽을 꿈꾸는 친구한테는 여러분들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유유 지식과 어떤 경험이 아니라 플랫폼에 올라갔을 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할 때 여러분 가장 비싼 커뮤니케이션이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투자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재작년에 나랑 점심 먹을 사람하고 옥션에 경매를 했는데 250억 원에 팔렸어요. 점심 10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는 거거든요. 뉴욕 스테이크 맛집에서 먹는 건데 사람들이 무슨 스테이크에서 인증샷 남기려고 250억 원을 쓸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정보와 인사이트 그리고 영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250억 원짜리인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허투루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 이야기들을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370명인가 설문조사를 최종으로 했을 때 10대 아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가 좀 관심 있어 하는 학과 내지는 전공 가고자 하는 길에 있는 대학생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아이들한테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워렌 버핏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누가 워렌 버핏일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서 의미 있게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워렌 버핏인 거예요.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그 분야의 10년차 전문가가 워렌 버핏이고 한 분야만 할 수 없으니 다른 분야에 관심 가질 때는 이 분야 전문가가 다른 분야 전문가가 워렌 버핏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고 누구나 나만의 워렌 버핏에게 하이데어 인사하며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와. 그런데 왜 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할까 했는데 제가 부산 영도에 살다가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은 저랑 어릴 때 만난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의 범위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부러웠더랬어요.
보니까 우리도 이게 관심 있는데 이쪽을 나가신 분이 누가 있지? 롤모델 삼을 그분을 만나서 내가 대화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가 불평등한 기회라고 봤습니다. 인맥의 불평등. 인맥과 출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조언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남은 누군가는 되게 쉬운데 누군가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인맥 때문에 만난다 할지라도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탁과 소개, 정중한 연락,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그 모든 게 현재 시대에는 복잡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할 수 있다면 해서 제가 주위에서 좀 좋으신 분들이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분한테 우리 웹사이트에 호스트로 등록해 주세요. 나랑 30분 대화하는데 40분 대화하는데 얼마 하고 나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면서 성장해 봅시다. 우리 일과 삶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눠봅시다 해서 여기 현재 90명의 제 주위에 뉴욕과 실리콘밸리와 좋은 분들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같이 대화합시다 하는데 제가 이 회사를 세울 때 비전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Connect and Grow.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연결시켰을 때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비전이 누구든지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인데 미션이 인생에서 필요한 만남을 가장 쉽고 평등하게 사람과 사람을 대화로 연결하는 어떤 서비스? 네, 빛과 소금 같은 서비스가 제가 꿈꾸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육각 대학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가슴이 뛰는데 혼자만 하드캐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올렸는데 지금 베타 버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무슨 과학고를 나오고 한국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했는데 앞길이 막막한 분이 저희 서비스에서 만나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개인정보 보호 아래 이렇게 가져왔으면 그분이 쓴 게 제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쓰는데 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서비스로 다가가기 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분이 넘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후기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하이드라는 플랫폼 나가고 싶은데 아침에 제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되게 인사이트를 얻은 게 우리 한국 K-드라마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컨텐츠 1위, 2위를 잘 만들고 있는데 왜 넷플릭스를 만들지 못할까라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땡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상의 어떤 플랫폼으로 다가가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비전과 빛과 소금 같은 서비스가 될 것들을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 유럽 코스트에 섰을 때 제가 어제 엠추리에 대해서 간증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발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고 여러분들은 유럽에 계신 분이니까 전부 호스트로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닿지 못해서 얘기 못 해주고 있는데 아마 유럽을 궁금해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10대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큰 힘이 될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닫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이제 간증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이에요. 11년 전이에요.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제가 파리에 잠깐 들렸거든요. 파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프랑스 게떼 지역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음성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영환아, 내가 너를 위해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 큰 선물 하나 준비했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주위 살펴봤어요. 누가 얘기하나?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때 수첩에 적어놨거든요. 큰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은 뭘까? 하고 밑에 배우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그냥 그때 싱글이었기 때문에 뭘까 고민됐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과 예술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림 사역하고 문화 사역하고 돌아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데 천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영환아, 내가 너를 위해 큰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듣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왜 들리는 거지? 그리고 큰 선물은 뭘까?
하면서 이렇게 쭉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파리에 무슨 큰 선물이 있을까? 근데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큰 선물이 있을까? 팍 들었는데 뭐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한 한인교회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저랑 얘기하더니 그 대표님 제가 과테말라에서 온 과테말라 2세인데 그 대표님이 과테말라 가서 우리 한인 청년들한테 강연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소개로 제가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가서 저기 2박 3일 동안 붕해를 했어요. 갑자기 가서 막 했는데 거기에 과테말라의 한인 회장님이셨던 웬디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웬디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명함 주시면서 제가 LA도 사업체가 있는데 다음 주에 미국 돌아가시면 제가 언젠가 저기 LA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LA로 오세요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웬디 권사님한테. 제가 뉴욕에 있고 뉴욕과 이제 LA 이제 끝과 끝이거든요. 근데 웬디 권사님이 최 대표 내가 여기서 조금 최 대표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이것저것 저기 도움을 주고 싶은데 LA로 너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이메일도 왔어요. 제가 보통 그런 거 있을 때 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빠한테 하나님 이런 게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물어보는 기도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음성이 들린 건 아니지만 조금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비행기를 좀 그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또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조금 좀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뉴욕에 팔슨즈라는 패션 스쿨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기도 모임이 이제 해 만들어져서 그분이 오시는 날짜에 제가 그날 청년들한테 강연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귀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저기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저기 거의 10초 만에 답장이 오는 거예요. 예, 다시 기도하고 연락 주세요. 네. 와 이게 너무 캐릭터가 세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닌데 근데 이러면 아시죠? 순간 불안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왠지 가라고 하실 것 같아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저기 최대한 짧게 끝나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짧게 하고 그때 하나님 제가 L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여기 팔슨즈에 패션 유대인 학교에 크리스천 저기 커뮤니티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제가 초청받았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교만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강사가 생기면 그때 제가 진짜 LA 가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새벽부터 나오자마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니 빨리 K타운, 코리아타운에 오래요. 지금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딱 갔는데 거기에 이랜드 그룹 중국 지사장님이 중국 출장 왔다가 제 이야 듣고 만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패션 쪽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언제 시간 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내가 그날 무슨 약속이 있고 뭐가 있어 그날이 힘들 것 같은데 하시길래 역시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를 들더니 미팅을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크리스천 청년들한테 자기가 스피치 하고 싶고 내가 한 번 스피치 할 때마다 얼마 받는데 그 친구들한테 무료로 하겠다라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슨즈 기도 모임 하는 친구 리더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막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나 대신 더 훌륭한 분이 섭외가 됐다고. 그것을 보고 웬디 권사님한테 가겠습니다 연락 왔어요. 진짜 10초 만에 호텔 바우처와 티켓이 날라왔어요. 그분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와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넘어가면서 왜일까 하고 넘어갔거든요. 렉스 LA 공항에서 웬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우리 최영환 대표 너무 미안한데 내가 진짜 3박 4일 동안 최 대표를 여기 연결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급한 비즈니스 미팅이 생겨서 최 대표를 이렇게 저기 호텔에 놔두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조금 난감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팅인데요 하니까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업이 미국에서 포브스 선정한 400대 기업 중에 하나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예요. 너무 저도 궁금한 순간 야 대단하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 저
저기 그 호텔 저기 그 기업 그 로비에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고. 너무 유명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웬디 그 사장님이 그러면 채대표 너무 미안한데 제가 미팅하는 동안 그 로비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분이랑 그 내리자마자 아침 먹고 바로 그 저기 웬디 그분도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업체와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냥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구나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진 거예요. 그 웬디 그 권사님은 거기 이제 미팅하러 들어가시고 나오는데 그 기업 회장님이랑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한국계 분이셨거든요. 그 회장님이 저를 딱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드리더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회장님 내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게 끝났어요. 웬디 권사님 그 다음부터 저한테 뭐 어마어마한 미팅을 쫙 잡으시고 그 밤에 정말 늦게 정말 쓰러지듯 호텔에 자다가 새벽 4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웬디 권사님이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된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새벽 4시 반에 그 저기 방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방에 4시 반에 그래서 완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저기 그래도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텔 문을 이렇게 방 문을 여시고 갑자기 막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 호텔에서 이래도 되나 막 생각도 들고 막 불안하고 그러면서 성경 같이 봉독하고 그분이 막 스피치 하시고 갑자기 눈물 흘리시면서 간증하시고 하길래 이거 저기 너무 은혜로운데 이게 뭔가 약간 때와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웬디 권사님 갑자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 뭔가 이단인가 생각 들고 막 있는데 웬디 권사님이 어제 회장님이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호텔 숙소로 들어가서 씻고 대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예배 한 40분인가 하고 숙소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데 모르는 번호가 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어제 그 회장님인 거예요. 그 최영환 씨 저기 오늘 혹시 아침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근데 저기 죄송하게 웬디 권사님 아침부터 스케줄 다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아침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나도 오늘 아침이면 안 되는데 하시더니 그때 아침 6시 10분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시간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시간이 됩니다 하니까 어느 호텔이에요? 얘기하니까 제가 15분 안에 거기 도착할 테니까 호텔 로비로 내려오시는데 어제 같이 오셨던 그 저기 대표님과 내려오지 마시고 혼자 내려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웬디 권사님 전화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니까 웬디 권사님이 연락 올 줄 알았대요 자기는. 그런데 저 혼자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텔 체크아웃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혼자 내려가세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이 웬디 권사님이 워낙 인맥이 넓으셔서 주위 지인분들한테 누구누구 회장님, 웬디 과테말라 그 웬디 그 회장님을 만나십시오. 대표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라면 항상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떠나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감동이 없어서 워낙 그런 부탁도 청탁도 많아서 다 거절했대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딱 앉았는데 너는 왜 웬디를 만나지 않느냐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막 수침에 다 뒤져가지고 그 연락처를 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당신 오늘 미팅 가능하냐. 그날이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날이었어요. 급한 미팅이 잡힌 거예요. 절 끌고 가는데 회장님도 기도한 거예요. 제가 왜 웬디를 만나야 됩니까? 사업 파트너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쭉 미팅하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로비에 앉아있더래요. 그분이 바로 기도했대요. 주님, 저 청년입니까? 저 청년을 만나라. 물어본 거예요. 연락처. 자, 제가 당신을 만난 이유입니다. 영환 씨, 당신 비영리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엠출이 너무 귀한 사역 같으니까 쉽지 않죠? 필요한 모든 것 다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상관하지 말고 다 적으세요. 다 해드릴게요. 부탁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 하나님께 흘려보내는데 자기 이름 들어가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 말 듣고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큰 선물 준비했다. 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적어야 되거든요. 수첩을 펼쳐서 적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적어서 야, 이거 지금 내가 적지 말고 뉴욕 돌아가면 팀이 있으니까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최대한 많이 적어야겠다 하고 뉴욕 돌아가서 팀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자, 우리 적자 했는데 적으려고 하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못 적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못 적었어요. 전화 왔어요, 회장님한테. 그 적기로 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냐. 근데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다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를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매달 왜 안 보냅니까? 제가 보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안 적혀지는 거예요. 안 적혀졌어요. 지금까지 안 적었어요. 10년 전 일인데. 그러더니 그분이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기도해 주시는 관계예요.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저희 육족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이민 생활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최 대표 강연할 때마다 가는 길마다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분 저번 주에 잠깐 한국에 오셔서 만나서 얘기 나눴거든요. 코스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벽마다 코스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최양원 대표 가서 생명을 살려. 거기 있는 친구 반드시 최양원 대표 메시지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하나님 전해. 하나님 전하면 청년들이 살아날 거야.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코스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코스타를 통해서 강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조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지실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너를 보낼 때, 너가 예배할 때 광야에 길이 날 것이고 메마른 곳에 샘물 날 것이고 죽어가는 생명 속에 생명 살리는 일을 너한테 맡길 것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청년들을 만져주세요. 이들의 이민 생활을 통해서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 타지 생활에서 어려웠던 마음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생명 살리는 역사하심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충분히 누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코스타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